A반, C반 친구 여러분,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헤어 커트빗과 클리퍼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는 헤어 커트빗과 클리퍼 사용에 올바른 커트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클리퍼 커트를 위해 모발의 수분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퍼는 우리가 흔히 바리깡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옛날에 주로 사용하던 이런 프로 바리깡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날 길이가 3단 정도로 조절되는 뭐 3mm 정도까지 조절되는 그런 프로 바리깡이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이맥스 장미 바리깡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걸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요거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장미 바리깡.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내구성은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품이 좀 솔직히 노노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는 있다는 뭐야 그 싫지만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일본 게 나아요. 시장도 크고 전 세계적으로 팔기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걸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보면 대부분 다 파나소닉 쓸 거예요. 이것도 파나소닉 제품이고 1511이라는 파나소닉 제품인데 어, 모터의 회전력이라든가 균일한 그런 느낌도 좋고 음, 그날 부분이 날 같은 데가 티타늄 날 같은 거로 돼 있어가지고 잘 마모되지가 않아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산 제품도 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아주 뭐 이렇게 충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중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수업 내용으로 들어왔죠. 어차피 이 클리퍼 뭐야 이 있잖아 뭐 커트는 이번 학기에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구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남성 커트 있죠. 남성 커트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여기에는 뭐 수분 함량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드라이 커트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 커트하고 웨이트 커트 두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 커트라는 거는 그냥 물을 분무하지 않은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말하는 커트를 말하는 것이고, 웨이트 커트는 수분을 충분하게 적셔가지고 하는 커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극명하게 나눠지죠. 드라이 커트 같은 경우는 형태를 다듬는다든가 바로 볼 수 있죠. 디자인 라인을. 근데 웨이트 커트 같은 경우는 정교한 커트는 가능하지만 다시 있잖아 그 드라이해서 머리를 말려서 부풀린 다음에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잖아 여성 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퍼를 사용할 때 쓰는 헤어 커트빗. 헤어 커트빗 때 좀 다뤘었죠.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확대를 해놨죠. 보면은 촘촘한 게 있고 넓은 게 있어요. 촘촘한 거는 고운살이라고 하고 이 넓은 거는 얼레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있잖아 그 머리카락을 훑고라고 해야지, 훑고 지나갈 때 커트가 빠른 동작으로 있잖아 클리퍼가 왕복 절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그렇잖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른 동작으로 커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얼레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얼레살 빗은 자
얼레살 비로 커트빗은 얼레살 빌로 죄송합니다. 커트빗은 얼레살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 얼레살은 빗은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커트빗이 너무 텐션감이 너무 막 낭창낭창 해가지고 막 휘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커트선이 빗나가 버리죠. 제대로 라인이 안 나오는 거죠. 견고하게 받쳐줘야 있잖아 그 칼 같은 그런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싱글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싱글링 할 때도 쇼트 헤어 커트라든가 그런 시간에 나중에 또 배우게 되면 자세하게 달아줄 거거든요. 아, 여기 또 나옵니다. 자, 클리퍼 사용할 때 쓰는 헤어빗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나무빗이에요. 나무빗.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돌가루 세라믹 빗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카본 빗일 거예요, 아마. 종류마다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빗을 사용할 때 보면 좀 저렴하다 싶으면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그때 기본적인 도구들은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 플라스틱 빗은 자꾸 머리카락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천 같은 종류 있잖아, 뭐야 옷감 같은 종류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은 정전기를 발생하죠.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자꾸 머리가 딸려와서 커트선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는 이런 재질의 빗을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애용하는 이런 돌가루가 섞여 있는 이런 세라믹 빗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비듬 있는 고객의 있잖아 그런 머리를 빗질하여 커트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동을 해서 쓴다고 해도 비듬이 옮기질 않는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굉장히 느낌도 좋고 뭐야 커트 시에 좋아요. 아무튼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비싸요. 가격이 고가라는 거죠. 보통 막 2만원 이상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연습할 때는 물 뿌려가면서 있잖아 저렴한 플라스틱 빗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가발은 어차피 처음에 100% 있잖아 임모 가지고는 하진 않으니까 그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미용사가 되면 그때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뭐 지금 사서 미리 뭐야 사용감을 입혀보는 것도 괜찮죠. 또 클리퍼가 또 나오고 있네요. 클리퍼는 구성은 이동날, 고정날, 그 다음에 몸체,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톱니 모양으로 날이 맞닿아 있고 그중 상부 엣지한 날이 열리고 닫히는 반복 움직임으로 모발이 커트됩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림 있으면 좋겠는데 찾아놓질 않나서 요게 몸처예요. 요게 이제 아래쪽 날을 벌려보면 여기 보면 윗날과 아랫날이 있는데 아랫날은 고정되어 있어요. 윗날이 모터의 힘으로 여기서 와이어가 윙 돌아서 위를 움직여요. 톱이 두 개가 움직이면서 자르게 되죠. 요거는 이제 프로바리깡이라서 여기 보면 단수가 조절이 돼요. 미리수가 조절이 돼서 길이를 정교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차 올릴 때라든가 쓰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장미바리깡 요거는 단수가 없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절삭력만 돼요. 요거는 토끼바리깡, 일명 토끼바리깡, 면도할 수 있는 트리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바리깡이 있잖아 프로나 장미바리깡에 맞는 잭이에요. 잭. 뭐 3mm, 6mm, 12mm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잭들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런 고정날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톱이에요. 톱이기 때문에 밀 수가 없어요. 거의 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빙하면서 커트를 해야지 그냥 있잖아 그
고객의 피부에 있잖아, 두피나 이런 목 같은데 대고 있으면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항상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무빙을 하게 되면 다치지 않으니까 조심을 하게 되고, 특히 귀 같은 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근육 세포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 같은 데는 쉽게 배도 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세포가 아니라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서 잘 아물지가 않아요. 좀 베게 되면 그냥 병원에 가서 또 꿰매 꿰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교수님도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아찔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클리퍼를 잡는 방법이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잭을 끼우고, 가끔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라든가 있으면 12mm로 밀어주세요 한다든가, 머리를 반삭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자세예요.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교재에는 요렇게 일직선으로 요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 비스듬하게 45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듬하게 클리퍼를 빛과 있잖아, 그런 45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날 사이사이에 이 클리퍼 날이 끼게 돼요. 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 땜통해라고 아시죠? 있잖아, 흉터가 난 것처럼 빵꾸가 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 클리퍼의 모서리에 있잖아, 찍히게 된단 말이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능수능란한 프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방법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밀착되는 정도. 요게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너무 서 있다든가 너무 눕혀 있다든가 그러면 절삭하기가 힘들고, 너무 서 있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대로 여기에 있잖아요, 얼레살 사이에 구멍에 이 클리퍼 날이 끼게 돼요. 끼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땜통이 생기게 돼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렇긴 하지만 잘 이해해 주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커트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과제가 나가요. 1주차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과제가 나가는데, 아까 2교시, 3교시에 언급했던 시술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부담 갖지는 말고, 레포트 형식이어도 되고 A4지에 작성을 해가지고 3월, 다음 주죠. 3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여러분들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 과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재를 NCS 학습 모듈을 다운 받았으면 거기에서 찾아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레포트를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 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